제가 가지고 온 몇 개 절대 뭐 팔러 온 거 아닙니다. 장비 소개하러 왔고요. 예. 저희는 우리 교수들 쪽으로 비치고 쓰고 있지 않는 이 스마트폰을 끼워서 교수님의 유튜브 채널에 라이브를 걸면 어느 교실이 공개 요구에 따라 또는 보여주고자 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아니면 교수님의 콘텐츠로 그냥 올리는 정도. 기존에 지금은 누구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주소를 보내거나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나왔고요. 이제 수업이 언제까지 교실에서 앉혀놓고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지각하고 오는 학생들에게도 여기 URL을 보내주면 오면서 수업을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면 오늘 결석한 학생들에게도 그 자리에서 어떤 사회든 간에 오지 못했지만 수업할 수 있는 기존에 이런 라이브라고 한다면 생방송 차가 와야 되고 많은 스태프들이 와야 되죠. 근데 그냥 이 스마트폰은 쓰지 않는 스마트폰 요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쓰고 있지 않는 공기계 스마트폰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서 그냥 공개 여부를 떠나서 교수님의 콘텐츠만으로도 가지고 계시면 어떨까요? 이 유튜브라고 하는 세상에 제일 좋은 콘텐츠가 뭘까요? 우리 교수자들의 콘텐츠 아닐까요? 요즘 정년을 앞둔 이 교수님들이 우울하답니다. 왜 그럴까요? 정년 앞두고 연구실을 정리하려고 보니까 이 책꽂이에 그 책들 도서관에 전화했더니 도서관에서 뭐라 그럴까요? 최신 3년 정도만 받고 나머지 책을 안 받겠다. 또 집에 전화를 들었으니까 사모님한테 이 책 가져가야지 한 권도 못 가져오게 한답니다. 한 권도. 그리고 빈 몸으로만 가려고 하니까 교직에 30년, 40년 나의 교육에서의 히스토리라고 하는 콘텐츠가 하나도 없이 빈 몸으로 가야 되는 세상. 혹시 우리 교수님들 콘텐츠 있으신가요? 아니면 브랜드 있으신가요? 이제 콘텐츠가 브랜드가 되고요. 브랜드가 콘텐츠의 확장성의 세상에 와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앞에 이제 이러닝 센터에 가서 찍는 것이 아니고요. 연구실에 앞에 이렇게 방송 장비 이렇게 갖춰놓고 자기 주도적으로 만드는 찍는 콘텐츠지 그 연구원들 앞에서 그 딱딱한 아나운서 같이 그 굳은 자세 콘텐츠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연구실에 현재 라이브한 그 상황을 좀 더 자연스럽게 스토리 있게 이야기해서 유튜브에 보내주는 거예요. 혹시 이제는 부담되니까 제가 좀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거추장스럽다 한다면 또 이런 조그마한 장비 하나 절대 팔러 온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스마트폰 하나 끼우면 되겠죠? 여기에 스마트폰 끼우고 연구실에 앉아서 어떻게 돼요? 그냥 다음 주 수업에 대한 콘텐츠, 전하고자 하는 콘텐츠, 아니면 뭐든지 이제 소통이 영상이지 않습니까? 영상도 2022년도 신학기 애들과의 소통을 좀 더 시대에 맞는 소통의 이 채널인 이 영상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떠냐 이겁니다. 아니면 좀 더 진행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2개짜리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만 있으면 이런 조명장치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 어느 곳에라도 나의 콘텐츠를 이 글로벌이라고 하는 유튜브 세상에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교수님들에게 여쭤보는 겁니다. 교수님 학교 계실 때 나의 콘텐츠 어디 있으시나 이겁니다. 아니면 숭실대학교의 어느 학과에 어느 교수님 말고 나의 브랜드는 어디에 있나 이겁니다. 제가 370개 대학을 돌고 있거든요. 제가 쌍방향 교수법 1인자입니다. 플립트 러닝에 제가 원조 교수입니다. 근데 오늘 숭실대학 제가 저를 너무 늦게 불렀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너무나 좋은 인연이고요. 오늘 시대의 흐름성과 함께 우리 교수자들의 삶에서 필요한 콘텐츠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제가 활용하고 있는 부분과 같이 묶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학생들 숭실대학의 졸업장, 성적증명서 그리고 관련 전공의 라이센스 외로 어떤 것을 더 하나 옆에 붙여주고 계신가요? 모든 대학이 동일하게 졸업장, 성적증명서, 관련 전공 라이센스 이걸 졸업과 동시에 받아가기 때문에 졸업 시즌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이 청년들의 어려움을 이제 졸업 후가 아닌 재학 중에 글로벌 시장에 펼칠 수 있는 세상, 이렇게 2020년도에 한번 펼쳐보면 어떨까요? 네. 우선 저희 유튜브 한번 가볼까요? 저희 유튜브 채널인데요. 여기에 현재 13,500개의 저희 콘텐츠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네, 13,500개. 하루아침에 올릴 수 있을까요? 2011년부터요. 유튜브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플랫폼의 이력을 모르고요. 단지 학습자들과의 수업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조건의 콘텐츠를 올릴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무한정 올리고 URL로 학습자들과 주고받으면서 수업의 질이 높아지는 부분에 콘텐츠가 쌓이다 보니까 작년 전부터 유튜브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세상이 저의 브랜드가 되고요. 저의 브랜드가 퍼스널에서 프로페셔널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나의 교직의 콘텐츠 앞으로 그럼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네, 앞으로 나의 콘텐츠를 모으실 건지 쌓으실 건지 아니면 수업으로 끝내고 마실 건지. 네. 여기에 우리 학생들은 교실에서 만나는 우리 애들은 어떤 애들인가요? Z세대라고 하는 애들입니다. 예, 우리 학생 이 Z세대의 이 특성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교실에서 굉장히 난감해합니다. 우리 애들, 우리는 교수자는 어떤 세대죠? 예, 어린애가 태어납니다. 예. 예, 태어나자마자 탯줄을 잘라야 되는데 얘는 의료진의 도움이 아닌 의료진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달라고 해서 자기가 검색하고 자기가 커팅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태어남을 스마트 디바이스를 하나 인증시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에 신고가 아닌 소셜에서의 자기 계정 취득을 하나 합니다. 네. 그리고 집에를 어떻게 갈까요? 구글 맵을 통해서 스스로 집에를 가는 우리 이 애들이 교실에 들어와 있는 Z세대라고 하는 우리 애들 지금도 들어와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더욱더 들어오겠죠. 이럴 때 과연 우리 교수자들은 학습자들의 이 Z세대 애들과의 소통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 이겁니다. 소통. 우리 Z세대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언어보다는 스마트 디바이스에 익숙함으로 크는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과의 수업에서의 만남이 아날로그적인 이 불통의 교수자 중심의 수업에 있다면 우리 애들은 굉장히 불행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교수는 나의 교실을 한번 모니터링 해보자고요. 나는 우리 애들과의 어떠한 소통의 방법으로 수업을 하고 계시는지. Z세대라고 하는 이 디지털 원주민 애들이고요. 우리 교수자들은 20세기의 디지털 이주민들입니다. 이주민과 원주민이 만났을 때 누가 변화에 앞장서야 될까요? 우리는 이주민들의 한국에서의 삶을 미국으로 터닝한다고 했을 때 그 어려움, 그래도 살기 위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이러한 전제 조건에
교실에서의 주인인 디지털 원주민들의 디지털 환경의 이 원주민 학생들하고의 소통은 교수자가 변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나는 기계치야, 그런 걸 삼가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교실에 내 자녀가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는 삼가시다라고 하지만 그 교실에 내 자녀가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교수자가 변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 소통의 수업이 2013년도에 제가 꺼낸 스마트 디바이스인데요. 저는 스마트 디바이스로 시험까지 다 칩니다. 일절 종이 시험 안 칩니다. 세상이 변했는데요. A3 용지 한 장 나눠주고 교수님들 거기다 뭘 쓰라 해가지고 들고 와서 볼펜으로 채점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부터 좀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제 교수자의 이 변함이 세상의 변화에 어떤 것보다 뒤에 쳐져 있다라고 하는 참으로 듣기 거북한 이야기들. 이제 교수자들의 뭔가 마인드와 교실에서의 티처가 아닌 안내자로서의 교수자들이 중요하다고 외치는 부분은 인터넷 검색 하나만으로 다 있지 않나요? 이제 지식의 주입이 아닌 지식의 활용의 차원으로요. 무한한 우리 애들의 뭘까요? 이거요. 우리 애들의 브레인. 우리 교수자들의 브레인에 정형화시키면 우리 애들 오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수자들의 브레인 정형화에 묻지 말고요. 우리 애들의 이 브레인을 말랑말랑한 브레인을 더욱더 확장할 수 있게끔 교수자들은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튜터의 개념으로 교실에 서보시는 거 우리 애들의 미래 봤다 이겁니다. 네. 이런 맥락으로요. 네. 제가 뭘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네. 앞에 장기가 꽤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파놓은 건 아니고요. 그냥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제가 들고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수업에서 하나 들고 갑니다. 6, 7년 전만 해도 너무 좋았던 거고요. 이건 뭘까요? 인공지능 스피커입니다. 수업에서 인공지능 스피커 하나 들고 가서 본인 토의, 조별 토의 시키면 어떨까요? 얘가 모든 키워드를 얘가 안내해주고요. 교수자가 6조, 7조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예, 책상마다 교수자의 인공지능에 교수자를 앉혀놓고요. 무한한 상상력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인간지능의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이러한 수업의 도구들이에요. 여기에 6, 7년 전만 해도 제가 너무 신기했던 블루투스 스피커 지금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뭘까요? 수업은 질문으로 시작하라고 합니다. 교수자의 이야기가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교수자의 이야기가 정답이 아닌 세상, 자존심이 상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정보의 안내자로서의 이런 범위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수업에서 제가 들고 갑니다. 빼는 순간 뭘까요? 귀에 꼽는 순간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교수님들의 말씀 안 해도 기다려야 됩니다. 교수자들은 뭔가 던져놓고 빨리 대꾸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요. 생각할 시간도 없는데 답을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수업에 대한 줄거리를 보내자고 하는 겁니다. 질문이 수업 뒤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마무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수업 전으로 끌고 올 수 있는 플립 떨어지는 거꾸로 수업의 콘텐츠를 수업 전에 미리 보내서요. 우리 애들이 무한한 상상력으로 학습을 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의 피드백을 수업 전에 교수자의 SNS로 같이 모아줘서요. 이 부분이 수업에서 집단지성으로 풀어본다고 한다면 수업이 무한한 상상력으로 더욱더 펼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370개 대학을 돌면서요. 딱 결론 하나가 볼까요? 대학의 위기가 와 있습니다. 대학 위기에 교수자의 위기까지 있습니다. 혹시 교수들 숭실대학에 처음에 부임하실 때 그 전공, 그 과목으로 지금까지 계시고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정년할 때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절대 큰 오해입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가지고 온 스마트폰에 블루투스 스피커에 오늘 카테고리를
스피커 모드로 돌려서요. 오늘 교수님들이 글로벌 학생이 중국 학생들입니다. 예, 언어의 장벽이 스마트 디바이스로 깨져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우리말로 선택하고 교수님들 중국 학생으로 선택하고요.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부분이 텍스트로 정확하게 피드백이 되는지 보여지고요. 되어졌다면 누르는 순간 教授选择常为中国学生。我将在课文中告诉您我现在在说什么。 88개국의 언어가 동시 통역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인구 절벽에 한국의 대학생들은 대학에서 노래 주느냐고 대학 자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글로벌 학생들이 지금 채워지고 있는데 우리 숭실대학에 오는 학생들은 언어 장벽에 문제없이 교수자들의 스마트 디바이스로 최고로 잘 가르쳐주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뭔가 특성화로 연결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교수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자제분들에게 영어가 중요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상태가 이 정도라면 10만 원대인데요. 예, 향후 5년쯤 되면 우리 학생들이 이어폰에 일반적인 언어의 소통의 채널은 다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교수자들은 미래를 그려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미래의 흐름성의 키워드를 우리 애들 앞에 서서 얘기를 해야 되죠. 그 키워드 없이 그냥 옛날 내가 아는 지식의 기반으로 우리 애들 앞에서의 소통은 우리 애들의 미래가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수님들 학생들하고의 면담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어떤 특정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거 해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마무리에, 소통의 마무리에 시대의 흐름성에만 따라가보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시대의 흐름성이 얼마나 빠른가요? 예, 제가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얘가 3년 동안 대학 있으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졸업 무렵에 스마트화 돼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의 공존의 시대에 과연 이 인간지능이 인공지능을 넘어갈 수 있는 상상력의 수업이 우리 애들에게 펼쳐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맥락으로 네. 저의 전공이 뭘까요? 네. 네, 틀리 가져왔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치과 보철 전문 교수입니다. 교육과가 아니고요. 교육공학 아닙니다. 치과 보철 전문 교수가 한국의 교수법에는 1인자로 있습니다. 예. 2차와 3차 산업혁명에서의 이 제품에 4차의 스마트의 키워드를 연결하면 죽어있는 틀니가 살아있는 틀니로 4차 산업의 석유가 아닌 자원으로 우리 앞에 무한한 자원으로 펼쳐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혹시 여기에 뭔가 시커먼 게 하나 보이나요? 뭘까요? 틀니예요.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현재 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30개 특허초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30개를 제가 개인으로 낸다고 한다면 그 비용은 1억 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월급외로 우리 대학이 예, 이러한 창의적인 특허의 요 범위를 열어주고 있는 것도 제가 60을 앞두고 있는 교수의 후반부의 삶을 학교에서도 보장해주고 있지 않나요? 네. 수업에서의 취업보다 학생들의 창업할 수 있는 거리는 교수자들이 수업 시간에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이런 범위의 확장성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특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 센서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센서를 넣음으로 어떤 부분이 틀니가 죽어있는 틀니가 안 빠지고 잘 씹어먹고 이쁘면 되는 이 제품에서 이제 스마트 틀니로 우리에게 무한한 이 4차 산업의 자원까지 제공해주는 빅데이터까지요. 어떤 센서에 뭘 넣어보면 좋을까요? 네. 말씀하는 좀 기다려야 됩니다. 예. 예. 수업은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하라고 합니다. 예. 앞으로 제품을 만드는 세상이 아닌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의 흐름성의 특허를 미리 잡아놓는 거 어떨까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누가 손을 대려면 하면 저한테 전화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러한 범위는 교수자들의 마인드보다
자동차 하면 우리는 네 바퀴를 그리지만 우리 애들은 자동차 하면 바퀴가 없습니다. 이러한 무한한 상상력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뭘까요? 네, 맞추시면 틀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속에 들어가 있는 틀니에 센서가 들어가네요. 센서는 IoT, 초연결되네요. 초연결의 뒷받침이 인공지능을 하고 있고요. 예, 이게 입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음식물의 섭식 실태 체크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섭식 실태가 빅데이터로 분류되어지면 건강 관련이나 의료 분야 쪽에 데이터 넘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모든 우리 삶에 연결만 시켜주면 그 부분이 다 특허 출원에 우리 애들이 취업이 아니고요. 창업의 계기를 숭실대학에서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여기에 무한한 아이디어, 교수님들 말씀을 안 하고 계시지만 생각하는 모든 범위가 지금 해결되는 세상에 와 있을까요? 안 왔을까요? 어떠한 이야기도 해결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수업에서의 개짜들의 생각을 끄집어내자 이겁니다. 수업에서의 개짜의 이야기가 방해뿐이 아니고요. 무한한 개짜의 생각을 펼쳐서요. 우리 애들의 세상, 이 초연결, 예, 우주 와이파이까지 지금 연결되는 세상에 확장해보자 이겁니다. 네. 이외로 뭘 또 넣었을까요? 100세 세상에 노인들이 입속의 기능을 위해서는 틀니를 끼고 있지만 집에 가지 못하는 치매가 있거든요. 스마트폰을 떼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하고 전화가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것이 연결입니다. 연결만 시키면 연결의 키워드는 뭐라고요? 스마트입니다. 스마트 키워드에는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로 모든 제품 앞에 틀리지만 스마트 틀림. 네. 현재 여기 웹캠이 저만 찍고 있는데요. 네. 왜 저를 찍고 있을까요? 오늘 제가 특강을 왔지만 그냥 교수님들하고의 만남으로만 가면 저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이 만남도 중요하지만 제가 저를 찍어감으로 인해서 이 콘텐츠가 내일 아침에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내일 아침에 저의 브랜드와 함께 콘텐츠와 함께 같이 유튜브에 올라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교실에서의 수업의 모든 콘텐츠를 수업으로 끝내지 말고요. 이렇게 찍어서 상황에 따라서는 비공개도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공개도 되고요. 이래서 교직에서의 현재 나의 브랜드를 플랫폼에 좀 만들고요. 이걸 계속 쌓고 가다 보면 정년 후반부에 어떻게 될까요? 브랜드가 돼서 정년하면 다소 여유 있는 시간에 손대지 못했던 많은 나의 콘텐츠를 세상의 지식 기부자로 공헌과 함께 확장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이 교수님들 모시고자 하는 이 유튜브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여기에 과연 우리 숭실대학의 학생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졸업장, 성적증명서, 관련 전공 라이센스회로 그러면 무엇을 옆에 붙여줘야 될까요? 이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세상. 예, 여기 한번 보실까요? 제가 3D 프린팅 융합연구소 소장입니다. 치과 보철 전공 교수가요, 저의 전공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치과 보철 가운데 제가 꽉 잡고 있는 것이 치과 보철입니다. 여기에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융합에 완전히 치과 기공의 핵심이 가운데 있으면서 모든 분야와 같이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수업에서의 한 우물을 파는 한 우물의 전공이 아닌 여러 우물을 팔 수 있는 여러 우물의 채널을 수업에서 제공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고 온리 한 우물이라고 하는 이 범위를 한다면 예, 굴러가지도 못하고요. 날지도 못하고 키지도 못하는 오리의 교육은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노량진에 우리가 여기 가깝지 않습니까? 노량진에 35만의 대한민국의 청년은 안정적인 공무원 되겠다고 엎드려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인가요? 그러나 중국은 대학에서의 95%가 교수들이 예치는 마인드가 창업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취업률에서 창업 쪽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창업에서의 기본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 애들의 무한한
상상력만 서포트 되어지면, 무한한 창의적인 상상력만 수업에서의 기본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애들은 넓은 세상에 무한정 창업으로 우리의 국력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맥락으로 우리 학생들, 제가 지도하는 범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제가 운영하는 미래융합교육학회입니다. 전국에 2,400여 명이 단일 전공에서 좀 벗어나자 이제 한옥을 파는 교수들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다른 전공의 교수들과의 만남에서 뭔가 서로 묶어지고 합쳐져야만이 수업에서의 다른 전공 이야기도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2,400여 명 교수님 축의 미래융합교육학회를 2017년 국회에서 창립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지식허브라고 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제 데이터의 데이터능 시대이기 때문에 이 채널에 저의 콘텐츠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지금 총인지 기공학이라고 2019년도 우리 학습자들과 만나서 수업하고 있는 이 플랫폼인데요. 저의 콘텐츠가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70명의 학생들에게 모두 다 개인 홈페이지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70명의 모든 학생들의 개인 홈페이지에 1년 동안 저하고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피드백이 콘텐츠로 올라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학 졸업할 때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할까요? 졸업 시즌에 취업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학 중에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이러한 채널이 이미 글로벌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자가 취업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제 글로벌 사람들이 한국의 대학생을 찾아오는, 역으로 찾아와서 어느 나라의 학생이냐, 어떤 쪽에 왜 이렇게 잘하느냐라는 이러한 확장성으로 하나 보태줘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크리에이터입니다. 우리 앞에는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방송국이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우리가 감히 쳐다보지 못했던 방송의 이 대매체가 이제 자초되어지고 불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유튜브 미디어 때문에. 교수님들 유튜브 채널 가지고 계신가요? 이제 우리 학생들은 블로그나 카페에서 교수님의 조남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교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전공 분야의 콘텐츠를 거기서 찾는 것이 아니고요. 유튜브에 와서 영상의 검색으로. 내가 존경하는 교수님의 콘텐츠가 하나도 없네요. 많이 있네요. 이런 부분도 교직에서의 나의 콘텐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자 이겁니다. 이런 맥락으로요. 70명의 학생들에게 개인 홈페이지를 다 만들었고요. 이 중에 한 학생을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보면 이 학생의 개인 포트폴리오입니다. 제가 제공해준, 학교에서 제공해준 게 아니고요. 제가 제공해준 포트폴리오에 1년 동안 콘텐츠가 50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학생은 지방 모 대학에서 관광학과를 졸업하고요. 우리 대학에 올해 3학년에 학사 편입을 한 친구입니다. 치과 기공의 라이센스로 캐나다에 가서 일을 하겠다라고 온 학생에게 어떻게 제가 안내를 해줘야 될까요? 캐나다에 아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지역적인 겁니다. 그러면 졸업 후에 라이센스 취득해서 보낼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캐나다 외에 더 큰 글로벌 세상에 우리 애를 내보낼 수 있게끔 확장을 해줘야 될까요? 이런 맥락으로 50개 콘텐츠가 올라가 있는데요. 여기에 마지막 시험 한번 볼까요? 학기말 고사도 저는 종이시험 1절한 겁니다. 알고 있는 지식을 남 앞에 프레젠테이션을 못하는 교육은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주관식 서술은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강의실에, 수험실에서 직접 이렇게 자기 얼굴 노출하고 한 문항당 5분 이상 발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발표 끝나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올리고요. 저에게 URL을 제공해야만이 제가 그날 시험을 채점하는 겁니다. 이게 주관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 있는 이 친구의 유튜브 채널 한번 가볼까요?
이 친구가 치과 기공의 고도의 하이테크닉 손재주를 중심으로 한 학습을 배우는 학생들이 모두 다 크리에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의 유튜브 채널이에요. 유튜브 채널에 현재 치과 보철 전공의 이 학생이 지금 자세히 보시면 메타데이터가 다 뭘로 되어 있나요? 메타데이터가 영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메타데이터가 영문으로 올리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공문이면 한국인들과의 소통이지만 메타데이터의 채널의 소통 기반이 영문이라고 한다면 전 세계 사람들과의 소통의 채널로 확장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콘텐츠는 올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연결되면서 소통되어지면서 어느 나라 학생이야 어떻게 이런 걸 잘 만드니 수업에서 실습의 범위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레코딩하고 수업 끝나자마자 모바일에서 5분 정도의 편집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수업이 마무리되어져야 되는 세상. 핵심 전공 옆에 콘텐츠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크리에이터 역할이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세상의 필수의 핵심 아닐까요? 그래서 보는 겁니다. 4차 산업의 무한한 확장성에 우리 애들을 내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이래야만 노란길의 35만의 애들이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콘텐츠의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70명의 학생이 4시간마다의 수업에 줄거리는 스토리의 콘텐츠로 다 연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콘텐츠 싸움으로 인해서 앞으로 4학년까지 이 학생이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졸업 후에 캐나다로 어떻게든 보내보려고 했는데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유튜브라고 하는 미디어 플랫폼에 본인의 콘텐츠가 올라가면서 지금 캐나다에 가서 실습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제가 취업 정해준 게 아닙니다. 캐나다에서 컨택해서요. 교수님 여러 군데가 많은데 어디를 가야 될까요? 이게 우리 애들이 나가야 돼요. 펼쳐지고 있는 이런 글로벌 무대 아닐까요? 그렇다면 학생들의 무대는 당연히 이렇게 안내해줘야 되지만 교수자들의 콘텐츠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럼 나의 콘텐츠 나의 콘텐츠가 있고 없고의 이 범위는 교수님들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제가 370개 대학을 돌고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제 강사의 섭외는 유튜브에서 실제 콘텐츠를 보고 검증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어느 대학 교수가 유명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유튜브 채널에서의 그분의 콘텐츠를 보고 유익하거나 도움이 됐을 때 콜하는 겁니다. 제가 370개 대학을 돌고 있는 원동력이 유튜브 채널에 13,500개가 자신있게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채널은 단지 이러한 콘텐츠 올리고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퍼스널 브랜드를 프로페셔널 브랜드로 브랜딩 해주는 겁니다. 이 부분에 교수님들 적극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유튜브는 단지 이런 플랫폼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에게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방송국을 무너뜨리고 그 기존의 방송국의 콘텐츠가 유튜브에 업로드 되어져서 여기에서 광고비를 가져가는 여기상의 모습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 초통령보다 우리 꼬마 애들 꿈이 뭐라고 하죠? 유튜버라고 하는데 유튜버로서의 제일 기본적인 조건이 뭘까요? 참신성과 독창성.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나만의 무한한 상상력의 독창성과 참신성으로 콘텐츠를 꾸미는 부분에 교육이 서포트 되어진다고 한다면 한국의 이 지역적인 어려움을 넘어서 글로벌 세상에 우리 우수한 애들이 확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들 콘텐츠를 만들 때 뭘 조심해야 될까요? 콘텐츠 만들 때 뭘 조심해야 될까요?
저작권입니다. 오늘 실습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저작권에 풀이한 사이트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에 풀이한 이러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콘텐츠의 모든 것이 다 최고의 해상도에 최고의 이미지와 최고의 사진과 최고의 일러스트와 최고의 비디오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나의 콘텐츠 이번 방학 때 새롭게 좀 스토리텔링으로 꾸며서요. 내년도에 교수법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얘들과 스마트 디바이스로 소통하고요. 얘들이 생각을 가져올 수 있게끔 수업 전주에 다음 주 수업에 대한 줄거리를 좀 보내보고요. 그리고 수업에서는 교수자의 외치는 목소리가 아닌 얘들이 시장바닥같이 떠드는 이런 집단지성의 수업으로 한번 끌고 가보자라고 하는 거죠. 교수님들 한번 메모해 보실까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고 계시는 픽사베이가 있습니다. 네. 이 픽사베이는 여기 보다시피 사진, 일러스트, 벡터, 비디오 이 4개는 콘텐츠에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나요? 여기에 혹시 교수님들이 음식 쪽이다 라고 한다면 음식의 카테고리만 집어넣으면 음식에 관계되어진 이러한 최고 화질의 다양한 이러한 사진, 이미지, 벡터, 비디오가 우리 콘텐츠를 만드는데 자연스럽게 저작권에 아무 문제 없이 우리의 콘텐츠를 서포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텍스트하베이. 네. 여기에 하나 눌러볼까요? 예를 들어서 비디 이미지가 아닌 일러스트라고 눌러볼까요? 교수님들 이런 걸 우리가 만들 필요 있을까요? 이제 콘텐츠에서의 중요한 나의 스토리가 중요한 것이지 뒤에 서포트해주는 모든 이러한 부분은 템플릿에서 다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나의 독창적인 콘텐츠의 스토리만 있다면 그 콘텐츠를 서포트해주는 이 수십 개의 플랫폼이 여기에 공유로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기분 좋지 않나요? 예. 네.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 쓰레기 같은 콘텐츠 교수자들의 이 최고의 콘텐츠로 차근차근 정화해 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교수자들의 콘텐츠가 없는 반면에 교수자들은 오히려 여기에서의 콘텐츠를 가져와서 수업에 쓰고 있습니다. 이거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최고의 지식의 채널에 교수자의 콘텐츠, 저작권에 문제없는 이러한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참신성의 콘텐츠와 같이 만나면 교수님들 유튜브에 브랜드가 프로페셔널 브랜드가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픽사베이 하나 눌러볼까요? 네. 눌러보면 우측에 로그인 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르면 우측에 여기 다운로드가 있는데요. 다운로드 눌러보면 대체적으로 1900 픽셀 쪽 정도면 인쇄하는데 아무 문제 없지 않나요? 단 여기에 뭐 2000 단위로 넘어가는 범위는 로그인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요. 로그인만 하면 최고의 화질이고요. 로그인 없이 들어가면 나머지 쓰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콘텐츠의 이 넓은 다양성이요. 네. 픽사베이.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의 세상에 와 있습니다. 혹시 그림을 그리는데 조금 서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동으로 그림 그려주는 사이트입니다. 네. 자동으로 그림 그려주는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에 제가 펜을 선택하고요. 제가 치아를 한번 그려볼까요? 치과 보철 전공의 교수입니다. 이걸 치아라고 할 수 없지만 이렇게 그려놓으면 그려는 즉시 어떻게 될까요? 상단에 인공지능이 추천해주고 있죠. 상단에 인공지능 선택해서 이 치아를 선택하면 이 치아로 바뀌지 않습니까? 여기에 텍스트를 집어넣어주면 교수님의 브랜드의 로고가 만들어지지 않나요? 아이콘이 만들어지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의 브랜드의 로고가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서요. 예, 소셜에 유튜브 채널에 자신의 브랜드 아이콘으로 하나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자동으로 그려주는 워터 드로우 북을 겁니다. 예, 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예, 네, 자동으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색상별로 여기에 다양성에 선택해서 언제라도 교수님들이 좀 콘텐츠를 만들고자 하는 그럴 때에 기본적인 스케치 여기서 제공받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그 다음 역시 인공지능의 세상인데요. 콘텐츠 만들 때에 뒷배경을 제거해주는 리무브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네, 리무브 백그라운드. 이제 뒷배경 한번 제거해 볼까요? 리무브 백그라운드에 우측에 업로드 이미지 해서 바꾸고자 하는 이미지만 올려주면, 네. 저의 틀니를 한번 올려볼까요? 네. 틀니를 올리니까 즉시 어떻게 되죠? 네. 좌측에, 우측에 이 시커먼 바탕을 없애버리고 깨끗하게 떨어져 버리죠? 이런 정도 하려면 포토샵에서 따기를 한다든가 파워포인트에서 올려내는데 사실 조잡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뒷배경 날리고 여기에 우측에서 편집을 해보면요. 여기에 편집을 해보면 너무나 다양성한 템플릿들이 우측에 다 있습니다. 네. 네. 여기에 뒷배경도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요. 편집해서 이렇게 뒷배경 제거하고 자신의 콘텐츠로 만드는 리무브 백그라운드. 그리고 이게 한국의 사이트인데요. 네, 미리 캔버스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네, 미리 캔버스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제가 이 템플릿에 와서 다 만드는데요. 여기 새 디자인 문서를 눌러보면 로고에서부터 비디오, 유튜브 모든 부분의 템플릿이 다 만들어져 있죠. 모든 부분의 템플릿이 그 규격하에 거기에 맞는 이미지로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 와서 자기의 콘텐츠로 살짝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현수막도 다 만들 수 있고요. 이제 제가 이런 사이트를 보면서 대학에서의 이 디자인 분야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최고의 아이디어로 카테고리별의 템플릿을 다 만들어 놓은 이 템플릿의 세상. 자신의 콘텐츠를 만드는데 최고의 기회가 와 있습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미리 캔버스. 한번 눌러볼까요? 이제 유튜브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여기 한번 보실까요? 저희 유튜브에 여기 채널이죠, 채널. 이런 배너 채널을 만드는데 교수님들이 파워포인트에서 만들어봐야 어렵다 이겁니다. 규격도 안 맞고요, 이미지도 안 맞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이럴 때에 템플릿을 쓰자는 얘기. 여기에 미리 캔버스에 와서 유튜브 눌러주고 유튜브에서 여기 잠깐 볼까요? 채널 하나를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채널 아트를 만들겠다고 한다면 좌측에 지금 채널 아트의 템플릿이 수십 개가 만들어져 있죠. 여기 예를 들어서 오케이 이걸로 내가 만들겠다 라고 한다면 우측에 실행창이 나오고요. 여기에 마우스 활성화 시키면 이 사람 대신에 저의 사진 넣을 수 있죠. 여기 우주 대스타 대신에 미남 교수 저의 이름 넣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만들어 이 템플릿에 자기의 콘텐츠로 살짝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자기 채널에 올리는 템플릿의 세상이 콘텐츠와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예. 예. 이럴 때쯤 되면 박수 한번 주면 돼요. 네. 네. 저작권 위반 없어요. 여기는 저작권 다 해결해 주는 겁니다. 미리 캠퍼스. 네, 미리 캠퍼스고요. 학교에 혹시 학과의 행사나 모든 거 할 때 현수막 만들 때 어떤 디자인 쪽에 버리면 참 바꾸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새 디자인 오면 네, 여기에 뭐 포스터 배너 누르면 배너가 무슨 역으로 할 거냐? 네, 가로형 배너 눌러주면 좌측에 네, 수십 개의 배너의 템플릿이 다 떠나한테 한번 볼까요? 예, 여기에서 하나 선택하면 제목만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것을 그대로 제작 업체에게 보내주면 디자인비가 빠져요. 네, 원하는 대로 다 바꿀 수 있어요. 이제 식사하시면서요 편안하게 식사를 하시죠. 일단 박수 한번 주시죠. 그러면 식사 도중에요. 식사하시는 것좀 재밌게 식사하는 게 좋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오늘 유튜브로 우리 교수님 데려왔지만 매체 활동 잠깐 한번 해볼까요? 수업에서 소통이요. 싫으시면 안 하고요. 수업에서 교수님들 스마트폰을 잘 소통 한번 해볼까요? 심사를 할까요? 네. 그럼 스마트폰 한번 꺼내볼까요? 네. 그럼 이제 스마트폰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꺼냈고요. 식사하시면서요. 여기에 카웃이라고 하는 어플을 한번 플레이스토어나 웹스토어에서 한번 설치 한번 해볼까요? 식사하시면서요. 네, 괜찮습니다. 카웃. 예. 설치하시고요. 설치되어지면 영문으로 어느 쪽을 원하냐 학생. 네, 영문의 학생 눌러주시고요. 나이도 물어볼 거예요. 나이는 교수님들이 가시고 싶으신 나이. 네, 넣어주면 하단에 하얀색의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 예, 그걸 누르면 게임피를 입력하라고 하거든요. 수업에서 얘들이 좋아하는 게임 기반을 학습자의 스마트폰과 교수자의 스마트폰을 묶어놓고 라이브한 수업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소통의 수업입니다. 예, 실시간의 상호작용, 물이 막히면 고사되어지듯이 수업에서의 불통은 이거 소통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소통하시겠다고 포스트잇을 얘들한테 나눠주고 포스트가 뭘 쓰게 하고 갖다 붙이고 어쩌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라이브하게 진행됩니다. 라이브하게. 예, 무슨 포스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런 거 말고요. 예, URL로만 연결되면 어플로 연결되어지면 모든 것이 우리 애들은 손들고 얘기하는 이 주저스러움이 모바일에서의 이 엄지족에서의 소통은 누구나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네, 카운 어플 설치하시고요. 학생으로 들어가시고 연령은 우리 교수님이 가시고 싶으신 나이 넣으시면 하단에 하얀색의 이쁜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 네, 하단 중앙에 그걸 눌러주면 게임피를 입력하라고 하는데요. 거기까지가 저하고의 연결 전이에요. 잠시 후에 제가 게임피를 알려주면 저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수업은 얘들 게임 좋아하거든요. 수업의 학습의 콘텐츠를 게임 기반으로 또는 소통의 기반으로 50명, 100명에 있는 학생, 200명이 있던 대강의라도 연결하면 완벽하게 수업됩니다. 한 명도 뒤에 사이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카웃 어플 설치 되셨고요. 학생, 영문으로 학생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나이, 임의적으로 교수님 가고 싶으신 나이